로열 팰리스 지하 주차장 4층. 인적 없는 구석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사주신 책이야. 제발 돌려줘. 울부짖는 지수의 목소리를 비웃듯 국회의원 아들 민혁은 지수의 문제집을 흙발로 짓밟고 있었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낡은 경비복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입주민들의 온갖 갑질에도 늘 허허 웃기만 하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경비원. 사람들은 그저 그를 박씨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구두주걱 하나를 꺼내주는 순간 주차장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단 10초, 늙은 경비원의 손에서 구두주걱이 번개처럼 휘둘러지자 건장한 고등학생 셋이 비명도 못 지른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가서도 노인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형사에게 전화 한 통을 부탁합니다. 마트 배달 상황이 안 좋으니 취소합시다. 비웃음 속에 걸린 이 짧은 전화 한 통에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분 뒤 경찰서 앞에는 사이렌도 없이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들이닥쳤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할아버지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이며 왜 힘도 없는 가난한 소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체를 드러내야만 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이 경비원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짙은 남색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로열 팰리스 아파트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낡고 해진 경비복을 입은 박만수 할아버지가 어깨를 움츠린 채 경비실로 들어서고 있었죠. 올해로 72,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세월은 그를 그저 기운 없는 노인네로 보이게 했답니다. 입주민들은 그를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사실 할아버지의 안경 너머 눈동자는 단지 내 사각지대를 요원처럼 정교하게 훑고 있었죠. 그는 경비실 창틀에 놓인 낡은 구두주걱을 습관처럼 매만지며 가슴속 깊이 묻어둔 20년 전의 서늘한 기억을 되새기곤 했답니다. 이 볼품없는 물건이 언젠가 누군가의 숨통을 끊을 칼날이 될 줄은 아무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무렵 단지 정문으로 자전거 한 대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의 유일한 전교 1등이자 수재인 지수였죠. 지수는 학교가 끝나면 시장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엄마를 돕고 새벽에는 신문과 우유 배달 알바까지 하는 기특한 아이였답니다. 20년 전 지수의 아빠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가세가 기울어 산더미 같은 빚만 남았거든요. 지수가 만수 할아버지의 경비실 앞에 자전거를 세우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새벽 공기가 많이 차네요. 지수가 건넨 건 편의점 온장고에서 막 꺼낸 따뜻한 캔커피 한 캔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지수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가슴 한구석은 늘 아려왔죠. 사실 만수 할아버지가 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지수 아빠의 죽음, 그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지수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만의 비밀스러운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로열 팰리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 실세인 김 의원의 아들 민혁 일당이 지수를 눈엣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야, 거지년.
시장 바닥 냄새나니까 저리 꺼져. 민혁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지수가 못마땅해 늘 가난을 약점 잡아 괴롭히곤 했답니다. 지수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할아버지가 곤란해질까봐 늘 고개를 숙이며 참아왔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 일당이 지수를 지하 주차장 4층 인적이 끊긴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혁은 지수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팽개치더니 발로 지지기기 시작했죠. 지수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민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거 돌려줘. 우리 엄마가 밤잠 안 자고 시장 바닥에서 채소 팔아서 사주신 문제집이란 말이야. 제발 돌려달라고. 지수의 처절한 외침에도 민혁은 비웃으며 지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야, 이 가난뱅이년아. 너네 엄마가 새벽부터 시장 바닥에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번 돈이 고작 이 종이 쪼가리냐? 냄새나는 시장 인생은 대물림 되는 거야. 이런 거 본다고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민혁은 지수의 소중한 꿈을 흙발로 짓밟으며 비열하게 낄낄거렸고 지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답니다. 그쯤 해두지. 어린 친구들. 민혁 일당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늘 허허 웃던 경비원 만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는 대나무처럼 곧게 펴져 있었고 흐릿하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뭐야, 이 늙은이는? 경비 주제에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민혁이 콧방귀를 뀌며 할아버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찰나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꽂혀있던 낡은 구두주걱이 번개 같은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민혁의 손목 관절에 구두주걱의 뭉툭한 끝이 정확히 박혔습니다. 민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었죠.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야, 잡아. 옆에 있던 2명의 학생이 좌우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몸놀림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구두주걱의 날카로운 옆면으로 녀석의 팔꿈치 안쪽 급소를 툭 쳤습니다. 근육이 마비된 녀석의 팔이 힘없이 늘어졌고 할아버지는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왼쪽에서 달려들던 녀석의 정강이를 구두주걱 끝으로 강하게 눌러버렸답니다. 소리와 함께 두 녀석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다시 다가오는 민혁의 멱살을 부드럽게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구두주걱의 끝이 민혁의 목 울대를 향해 1mm의 간격도 없이 멈춰섰죠. 공부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지. 사람 무서운 줄 아는 거 말이다.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압도적인 공포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말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지수의 찢어진 문제집을 정성스럽게 주워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괜찮니, 지수야? 이제 다 끝났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인자해졌지만 지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 승리는 곧 더 큰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아들이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김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아파트로 들이닥친 것이었죠.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수갑을 받아들이며 지수에게 살짝 윙크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목 놓아 울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체스판 위의 말처럼 내려다보는 듯 깊고 고요했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보다 더 어두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잠시 후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건 지역구의 무소불위 권력자 김 의원이었답니다. 번듯한 수트 차림에 금배지를 단 그는 아들 민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죠. 어떤 놈이야?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짐승 같은 놈이 누구냐고. 김 의원의 시선이 구석에 꼿꼿이 앉아있는 만수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경비복을 보자마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웠답니다. 김 의원에게 경비원이란 그저 필요할 때 부리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는 만수 할아버지 앞에 다가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누굴 건드린 건지 알고는 있나? 내 아들은 이 나라의 미래야. 그런데 경비 주제에 감히 손을 대? 김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옆에서 떨고 있는 지수를 향해 삿대질하며 경찰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 계집애도 공범이야. 우리 민혁이를 유인해서 폭행을 사주한 거라고. 당장 학교에 연락해서 퇴학 조치시키고 저 집구석이 하는 노점상도 불법 점유로 싹 밀어버려. 그 말에 지수가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절 구해주신 거예요. 제발 저희 엄마 노점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수의 처절한 외침은 권력의 벽 앞에서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답니다. 지수에게 공부는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엄마의 노점은 가족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김 의원은 그런 지수를 비웃으며 만수 할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법대로 해줄게. 내 놈은 상습 폭행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고 저 계집의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경찰서장이 거만하게 의자에 기대앉으며 지수에게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야, 너 어린 게 아주 영악하네. 순진한 경비. 노인 꼬드겨서 앞세우면 우리가 겁이라도 낼 줄 알았어? 이거 아주 질 나쁜 상습범이구만. 너 이번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서 다신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해줄 테니 그리 알아라. 지수는 억울함과 모멸감에 온몸을 바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권력마저 한통속이 된 절망적인 상황. 그때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만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김 의원의 심장을 꿰뚫을 듯한 서늘한 안광이 서려 있었죠. 할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형사에게 아주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답니다. 형사님, 전화 한 통화만 씁시다. 집에 마트 배달이 오기로 했는데 물건을 못 받으니 취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시겠소? 배달원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소. 형사는 이 상황에 마트 걱정이나 하고 있네라며 비웃으며 전화기를 내주었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트 배달 상황이 안 좋으니 취소합시다. 전화를 끄는 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인자한 경비원의 모습으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세상은 그 한마디에 발칵 뒤집히고 있었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마트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정원의 실세이자 과거 만수의 수제자였던 강석호 차장이었답니다. 코드네임 고스트 GHOST. 스승님이 20년 만에 봉인을 푸셨다. 전팀 가동해. 즉시 안전가옥으로 출동하라.
강 차장의 명령 한마디에 국정원의 특수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전교 1등 수재인 지수를 왜 그렇게 아꼈는지, 왜 지수 엄마의 노점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진실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죠. 지수의 아빠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답니다. 20년 전 만수의 핵심 정보원으로서 김 의원의 거대한 비리 증거를 넘기려다 조작된 교통사고로 제거당했던 것이었죠. 만수는 그 미안함과 책임감을 가슴에 묻고 20년 동안 지순의 가족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던 것이었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만수가 미리 지시한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김 의원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아파트 부실 공사 리스트, 비자금 계좌 48개, 그리고 지수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 영상까지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만수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김 의원의 가문을 무너뜨릴 완벽한 칼날을 갈아왔던 셈입니다. 다시 경찰서 취조실, 김 의원은 만수의 침묵을 항복이라 착각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조용히 벽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이제 배달원이 도착할 시간이 된 것 같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서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취조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수트를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 중심에는 20년 전 만수의 발밑에서 무술을 배우던 강 차장이 서 있었답니다. 김 의원이 당황하며 당신들 누구야? 내 취조 방해하면 가만 안 둬. 라고 소리쳤지만 강 차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수 할아버지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했답니다. 보고 드립니다. 배달 물건 검찰청과 언론사에 배송 완료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늦게 모시러 와 죄송합니다. 그 순간 김 의원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리가 담긴 영상이 지상파 9시 뉴스 속보로 전국에 생중계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경비 모자를 고쳤으며 김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답니다. 취조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답니다. 방금 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김 의원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가시다 못해 창백한 종이장처럼 변해버렸죠. 대형 모니터 속에서는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 의원이 소유한 건설사가 시공했던 서민용 한마음, 공공주택 단지의 철근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리스트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답니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제 주머니를 채운 김 의원의 비열한 실체와 함께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48개의 가명, 계좌 내역까지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답니다. 강 차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김 의원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더 던졌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지수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알리려 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죠. 당신이 단순 사고로 덮어버렸던 20년 전의 그날. 우리 스승님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지수 아버님은 배신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부패를 막으려 했던 영웅이셨단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취조실 밖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의원과 그에게 매수되었던 경찰서장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김 의원은 끝까지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전국의 모든 언론사가 그의 폐륜적인 실체와 서민 아파트 부실 공사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굴던 민혁 일당 역시 학교 폭력가의 사실이 드러나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었고요.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미안하구나, 지수야.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지? 이제 내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영웅으로 기억될 거란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 의원이 지은 서민 아파트 단지는 전면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입주민들은 김 의원의 재산이 몰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의사상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지수네 가족에게 남겨졌던 부당한 빚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시장 노점이 있던 자리 근처에 번듯하고 깨끗한 야채 가게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지수상회. 지수의 이름과 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곳이었답니다. 지수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길바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채소를 팔지 않아도 되었고 어린 동생들은 밝은 얼굴로 가게 안을 뛰어다녔죠. 지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전교 1등의 자리를 지키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답니다. 특히 그의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지수는 아빠가 못다 이룬 정의를 제 손으로 직접 실현하기 위해 경찰대학교의 수석으로 합격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제는 괴롭힘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미래를 꿈꾸고 있죠. 그리고 그런 지수의 곁에는 이제 경비복이 아닌 깔끔한 신사복을 차려입은 만수 할아버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서 계신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앞 파라솔 아래서 만수 할아버지와 지수가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었죠. 지수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마트 배달은 요즘도 잘 오고 있죠? 그 말에 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구두 주걱 대신 지수의 머리를 인자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최고급 물건들만 배달 온단다. 그리고 그 배달원들도 이제는 내 제자들이라 아주 친절하거든. 우리 수석 합격생 손녀딸 덕분에 이 할아버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 뭐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시장 골목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박만수 어르신처럼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분이 계신가요? 권력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굴던 김 의원 부자가 박만수 어르신께 호되게 당하는 장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진짜 무서운 어른이 계셔야 정의가 바로 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며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가슴 뻥 뚫리는 참교육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